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추다르크, 문재인에 이어 이낙연이 퇴장 요구, 장관 앉혀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장을 받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 추다르크라는 애칭도 불리면서 검찰 개혁 목소리를 높이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각을 세우다 391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추 전 장관 지난주에는요. 장관직에서 물러난 건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구했다 이렇게 폭로했는데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좀 답답했어요. 그 전에는 네.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뭐겠어요? 쾌도 남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아있지 네. 어떤 장애물도 없다. 그러면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아무도 못 막아요.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년 만에 이 폭로전. 하지만 문재인 정권 정무수석 등 이 친문 인사들은 2년 전 그날의 진실 공방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아는 이야기들이 좀 몇 가지 있고요. 그리고 할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제가 여기에 말을 보태게 되면 이 내부 싸움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진흙탕 싸움 별로 만들고 싶지는 않고요. 저도 과정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문제지만요. 예. 본인이 본인의 뜻으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은 우선은 앞뒤가 안 맞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그만두라고 딱 잘라서 하실 분도 아니고. 네, 이런 반론들을 의식한 건지요. 추 전 장관 사흘 만에 다시 SNS에 사직서는 분명히 없었다 이렇게 강조하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내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명확하게 거절을 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재보궐선거를 앞둔 이낙연 당시 당 대표도 자신에게 퇴장을 요구하며 사퇴에 한몫을 했다. 함께 저격했습니다. 너무 오바를 했다. 지나쳤다. 무리수를 뒀다. 거칠었다. 더군다나 국무총리 지냈던 그 당대표께서는 우아하지 않았다. 거칠었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재보궐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네네. 이게 나라냐 할 때 제1과제가, 제1요구사항이 검찰개혁이었어요. 네. 또한 언론개혁이었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선거의 상황관리 차원에서 유불리를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좌초시킬 그런 사안은 아니었다. 반찬거리가 아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 후배 장관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영상 편지도 썼는데요. 당부인지 경고인지 모를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의 어나더 브라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혐의와 그 대통령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그 소송 때문에 그 자리에 붙박이처럼 가 계시는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 끝날 때까지는 아마 정치 무대에 못 오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재판 쇼는 하지 마세요. 중단하세요. 그래야 신상이 편할 겁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도 각을 세웠습니다. 3년 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으로 만나 이 추윤 갈등, 이 두 수장의 신경전에 저를 비롯했던 검찰 출입 기자들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앞 하루가 멀다 하고 오고 갔습니다. 이 추 전 장관 사상 초유의 수사 지휘권 발동, 검찰총장 징계로 이어진 당시 상황 이렇게 회고했는데요. 이 조폭 대장처럼 전국의 조폭을 소집하는 것처럼 전국 검사장 회의를 다 소집해가지고 네. 장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래요. 네. 그 스스로 약속한 건데 안 지켰다고 제가 지적하는 건데 네. 이렇게 그 조폭처럼 이 검사장들이 그렇게 저를 지적을 하는 거죠. 네. 네, 두 사람의 갈등 국감장 난타전으로 이어졌는데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윤 총장 당시 발언을 두고두고 화제가 됐습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이게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 사법의 독립하고는 그건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검찰총장이 장관과 친구입니까?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도 친구입니까, 총장?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때 당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검찰총장 이제는 대통령이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추 전 장관에겐 아군 저격수 아니냐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조국 장관 사표 받을 때 같이 해임시키든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 해임할 때 같이 해임시켰어야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임시켰으면 지금 이런 괴물 같은 대통령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추윤 갈등 윤석열 대통령 키워준 부분도 있지만 드루킹 특검을 제일 먼저 문제 제기했던 분이 이 추미애 전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라는 민주당 내에 정말 새로운 차기 지도자감을 완전히 그냥 싹을 잘라버렸고. 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폭로전,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 편을 드는 것으로 이번에 정치를 재개하는 모양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 이 전쟁판에서 난 이제 이재명에게 출석했어. 난 이제 줄 쓸 거야. 이번에 가장 바보가 된 사람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에 잊히고 싶다, 잊고 싶다 노래를 부르면서 이 평산에서 책방도 열어놓고 그래서 조국도 만나서 대통령 문양에 있던 술병 앞에 보란 듯이 탁 놔놓고.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 연일 시끄럽게 정치권을 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낙연 전 당대표까지 언급을 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해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재 의원, 그러니까 정무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미 추미애 전 대표하고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러브콜이 필요 없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총선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또 이런 강력한 발언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해서 아마 광진을로 출마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자신의 이제 위치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와는 조금 다른 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당연히 책으로 발간됐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왕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민들께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과거에 추미애 전 대표와 윤석열 총장이 같이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굳이 숨길 필요 없이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고 추미애 전 장관의 지금 어떤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이제 정치 재개를 위해서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당의 주장처럼 추미애 전 장관이 사실상 여당 편 아니야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결국엔 자기 위치를 잘 선택하셔서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광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 출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대단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워낙이나 언론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또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본인이 임명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언론 주목도를 끌어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재개를 하겠다라고밖에 비춰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에 대한 정치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광진을에 대한 출마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 광진을 지역에 가면 고민정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고 현수막을 동네에 붙여놨는데 본인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로 평산마을에 함께 갈 사람들을 현수막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고민정 의원과 완전히 반대의 결인 거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잘못 행동을 했던 그 상황 때문에 결국 현 정권 탄생이 이루어졌던 이 상황을 내 책임이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당이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여러 내적 갈등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의 핵심 주류 지도부들이 추미애 전 장관 말에 대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제지하는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미애 전 장관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 편에 서서 강성 지지층의 힘에 등을 업고 본인이 몸담았던 광진의 지역에서 이른바 친문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고민정 의원과의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치적 분석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네. 과거에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인물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는 어떤 내년 총선을 두고 선택을 하실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이 추미애 전 장관의 잇따른 폭탄 발언 해석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다 폭발을 한 거다. 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임명권자 불쏘시개를 쓰고 있는 거다.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좀 이거는 토사구팽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추 장관님이 원래 하고 싶은 얘기는 반드시 하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정말 몇 년간 참다 드디어 한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치적으로 제기하려고 그런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치에도 금도가 있지.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자기를 장관에 앉혀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 써가면서 자기 장사를 한다는 거 이건 아니다. 이승훈 부위원장님, 자기 장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에서도 좀 말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 얘기하셨는데요. 당 내부에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평가 어떻게 엇갈리는 상황일까요? 일단 공과 가가 있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근데 이 탓이 추미애 장관 탓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나 이낙연 전 대표 탓이냐 이런 이제 내탁 공방이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국민들 보기에는 좀 민망한 모습 같고요. 앞으로 민주당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혁신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조용히 있으면 혁신위가 그냥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좀 혁신위가 민주당 혁신을 위해서 강력한 어떤 혁신 방안들을 많이 내놨으면 좋겠습니다.